아델 저택의 아침은 낯설었다. 어제까지 이 집의 안주인처럼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오정란은 이제 주방 옆 작은 방 앞에 서 있었다.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다. 하녀 하나가 눈치를 보며 다가와 말했다. 사모님, 아니 오 여사님. 회장님 방 앞 복도부터 닦으시랍니다. 정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을 굳혔다. 뭐라고 했니? 하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집안에 계속 계시려면 일이라도 하셔야 한다고요. 정란의 입술이 떨렸다. 평생 갖고 싶었던 집이었다. 피 묻은 욕망으로 올라온 자리였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그녀는 손님도 가족도 안주인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정란은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지 못하고 한동안 서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옥집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오 여사님,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복도는 오늘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정란은 옥집사를 노려봤다. 너까지 날 비웃어. 옥집사는 담담했다. 비웃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자기 몫이 있으니까요. 정란은 낮게 웃었다. 내가 이 집에서 바닥을 닦을 줄 알았니? 옥집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바닥은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사람 죄는 그렇게 안 되지만요. 정란의 손이 올라가려다 멈췄다. 예전 같으면 뺨을 때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손을 휘두르면 그녀가 더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란은 이를 악물고 걸레를 움켜쥐었다. 회장님 방 앞 복도에는 다니와 진주가 마주 서 있었다. 진주는 아직도 지난밤 확인한 출생기록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백진주가 아니라 김진주. 김명희의 딸. 김단희의 조카. 그 사실은 그녀를 구해주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했다. 자신이 백준기의 친딸이 아니라는 말이 아버지와의 시간을 지우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평생 붙잡고 살아온 이름과 복수의 뿌리가 흔들린 것은 사실이었다. 단희는 진주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주야. 그 호칭에 진주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금까지 단희는 그녀를 진주씨라고 불렀다. 그 한 음절 차이가 너무 커서 진주는 대답을 못했다. 단희도 그 반응을 보고 목이 메었지만 애써 말을 이어갔다. 박철수라는 이름 언니 기록에서 2번 나왔어. 한 번은 요양병원 보호자 명단에, 또 한 번은 보석감정소 방문 기록에. 진주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다. 박철수. 그 사람이 우리 엄마 아니 김명희 씨가 숨긴 마지막 증인이겠죠. 단희는 아프게 미소 지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 아직 힘들면 천천히 해도 되고. 진주는 눈을 감았다. 아직 모르겠어요. 백준기 대표님은 제 아버지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김명희 씨가 제 친엄마라면 전 왜 아빠 손에서 자랐을까요? 왜 아무도 말 안 했을까요? 단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박철수를 찾아야 해. 그 사람이 그날 언니와 내 아버지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 거야. 그때 방 안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 사장. 단희가 진주의 손을 놓고 들어갔다. 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따르지 않았다. 회장님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있었다. 아직 얼굴에는 병색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단희를 바라보다 문 밖으로 사라지는 진주의 등을 흘깃봤다. 클로이 말이야. 단희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은 낮게 말했다. 아무래도 오정란과 내통하는 것 같아. 모두들 눈 떼지 말고 감시해. 단희는 숨을 삼켰다. 회장님, 진주 씨는 정란 씨와 손잡을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비웃듯 입꼬리를 움직였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않아.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지. 클로이는 지금 자기 출생까지 흔들렸어. 오정란이 한마디만 더 던지면 우리 모두를 적으로 볼 수 있다. 단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아이는 제 조카입니다. 회장님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 더 감시해야지.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린다. 단희는 주먹을 쥐었다. 회장님은 아직도 사람을 지키는 것보다 의심하는 게 먼저입니까? 회장님은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넌 오래전에 죽었을 거다. 단희는 그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지킨 사람들이 다 행복했습니까?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이는 조용히 말했다. 진주 씨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았다. 그 차이가 내 발목을 잡을 거다. 진주는 복도 끝에서 그 말을 모두 듣고 있었다. 회장님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단이가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목소리였다. 보호라는 말은 그동안 그녀를 수없이 속인 사람들의 변명이기도 했다. 그러나 단이의 목소리에는 적어도 자기 욕망을 숨기려는 계산은 없었다. 진주는 벽에 기대 숨을 골랐다. 그때 복도 아래쪽에서 정란이 걸레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정란은 진주를 보자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정란은 자신이 앞치마를 두른 모습을 들키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구경났니? 진주는 천천히 다가갔다. 이 집에서 바닥 닦는 모습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정란은 웃었다. 김명의 딸이라더니 말하는 것도 닮았구나. 사람 속 긁는 재주.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정란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낮게 말했다. 단이가 널 도와주는 척하지. 조심해. 그 여자가 지키려는 건 너 하나가 아니야. 내 엄마 이름, 민준이 이름, 아들 자리 다 같이 붙잡고 있어. 진주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그래서 박철수는 어디 있어요? 정란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진주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아는 이름이네요. 정란은 미소를 지었다. 찾아봐. 찾는 순간 더 아플 테니까. 진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픔은 이미 충분히 겪었어요. 이제는 아픈 쪽으로 가야 진실이 나오죠. 정란은 진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럼 먼저 단이한테 물어봐. 박철수가 누구 편이었는지, 내 엄마 편이었는지, 박태우 편이었는지.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란은 걸레를 들고 지나가며 낮게 덧붙였다. 내가 믿는 사람부터 의심해.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법이야. 저택 밖 작은 술집에서는 현준이 혼자 앉아 있었다. 낮부터 술잔은 비워지고 채워졌다. 그의 앞에는 진주와 함께 찍힌 웨딩홀 사진, 송근태와의 친자 확인서 사본, 그리고 유나가 건넨 출생등록정정 신청서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진주의 얼굴을 손끝으로 훑었다. 내가 쓸모가 없어지면 넌 내 곁을 떠나겠지. 그는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클로이, 그렇게 나는 버려져 혼자일 거야.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졌다. 자신이 박태우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더 괴로운 것은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였다. 정란에게는 아델 안주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아들이었고 송근태에게는 평생 부르지 못한 아들이었으며 진주에게는 아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카드였다. 현주는 낮게 웃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날 알아줘. 그는 다시 술을 따랐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송근태는 차마 다가가지 못했다. 골목 입구에 선 그는 손을 꽉 쥐었다. 우리 현준이 괜찮으려나?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낮았다. 오정란 누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정란에게 알린다는 것은 현준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정란의 판에 현준을 끌어넣는 일이 될 수 있었다. 그래도 마음은 정란에게 향했다. 그녀가 죄를 지었어도 현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결국 정란을 떠올리게 되었다. 송근태는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췄다. 현준의 눈물 앞에서 자신은 아버지도 기사도 보호자도 될 수 없었다. 그때 유나가 술집 안으로 들어왔다. 현준은 그녀를 보고 웃었다. 또 뭘 들고 왔습니까? 내 인생 조각이 아직 남았어요. 유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본부장님, 저도 살려고 왔어요. 현주는 잔을 내려놓았다. 다들 참 솔직해졌네. 예전에는 사랑이니 가족이니 하더니 이제는 살려고 왔다고 하니까. 유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현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의 비밀이 나한테 들어온 건 어쩌면 운명이야. 너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야지. 너도 7년 전에 책임이 있잖아.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유나는 낮게 말했다. 당신이 몰랐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 출생을 숨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말했는지, 그 거짓말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피해자처럼만 있을 거예요. 현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최윤아 씨, 내 상처를 당신 생존 카드로 쓰지 마.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도 클로이를 이용했잖아요. 결혼하려고 했잖아요. 사랑이라고 포장했지만 결국 당신도 붙잡고 싶었던 거잖아. 현준의 손이 떨렸다. 그만해. 유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나도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나를 법정에 세우려 해요. 진주는 나를 죽일 듯이 보고 다니 씨는 나를 쓸모없는 증인 취급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선택해요. 계속 무너져 있을 건지 아니면 자기 비밀을 먼저 쥐고 일어설 건지. 현주는 그녀를 노려보다 천천히 웃었다. 당신 정말 무섭다. 유나는 눈물을 삼켰다. 무서운 사람이 돼야 살 수 있더라고요. 그날 오후 다니와 진주는 박철수의 흔적을 따라 옛 요양병원 기록보관소를 찾았다. 두 사람은 같은 차를 타고 갔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진주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 사장님. 다니가 운전석에서 대답했다. 응. 진주는 그 응이라는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 낯설고 따뜻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박철수라는 사람 정말 모르는 거죠. 다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본 적 있어. 하지만 직접 만난 기억은 없어. 언니가 나한테 숨긴 사람이었을 거야. 진주는 손에 든 돌을 만졌다. 김명희의 표식이 새겨진 돌. 엄마는 왜 저를 백준기 대표님한테 맡겼을까요? 다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널 살리려고. 진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은 알겠는데 마음은 아직 모르겠어요. 버려진 건지 지켜진 건지. 다니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그랬어. 언니가 죽었다고 믿고 살 때는 날 버리고 간 것 같았고 살아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왜 나를 혼자 두었냐고 원망했어. 그런데 결국 언니는 자기 방식으로 지키고 있었더라. 진주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방식이 너무 아파요. 다니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지키면 안 돼. 숨겨서 지키는 게 아니라 말해서 지켜야 해. 진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다니를 오래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의 이름은 아직 어색했지만 같은 피가 만든 슬픔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다. 기록보관소에서 두 사람은 오래된 입원 기록과 방문자 서명을 뒤졌다. 박철수라는 이름은 여러 번 나타났다. 직업란에는 운전기사, 보호자, 외부 심부름 대행 같은 모호한 표현이 섞여 있었다. 다니는 한 장의 기록을 보고 손을 멈췄다. 여기 봐. 진주가 다가왔다. 기록에는 박철수가 백준기 대표 사고 당일 오전에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한 명을 데리고 나갔다고 되어 있었다. 환자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보호자 서명란에는 김명희의 필체가 남아 있었다. 진주의 숨이 흔들렸다. 이 환자가 누구였을까요? 다니는 지워진 이름 흔적을 살폈다. 박철수가 데리고 나간 사람이 7년 전 사고의 열쇠일 수 있어. 진주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다. 제임스 아빠한테 부탁해서 박철수 주민등록 흔적 찾아볼게요. 다니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혼자 움직이지 마. 진주는 고개를 들었다. 저 못 믿어요. 다니는 아프게 웃었다. 걱정돼서 그래. 진주는 잠시 그녀를 보다가 작게 말했다. 그 말 아직 어색해요. 다니는 눈을 내렸다. 나도. 짧은 말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싸움이 아닌 온기가 생겼다. 아델 저택으로 돌아오자 정란은 한여복 차림으로 거실 꽃병을 닦고 있었다. 현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회장님은 방에 있었다. 진주는 정란을 지나치려다 멈췄다. 정란은 눈을 들지 않고 말했다. 박철수 찾으러 다녀왔니?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정란은 웃었다. 그 이름이 나오면 결국 다 내 앞에 오게 돼 있어. 다니가 차갑게 말했다. 오정란 씨, 박철수가 누구인지 말해요. 정란은 걸레를 접었다. 내가 왜? 다니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사람 때문에 백준기 대표님이 죽었고 명희 언니가 숨어야 했고 진주가 백준기 딸로 살아야 했다면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정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 이모 조카가 한편이 된 거야. 진주는 눈빛을 굳혔다. 정란은 웃으며 말했다. 좋아 보인다. 피부치 찾았다고 눈물 흘리고 서로 손잡고.
그런데 내 엄마가 널 백준기한테 맡긴 이유를 알면 그렇게 못 웃을 텐데. 진주의 손이 떨렸다. 단이가 바로 막아섰다. 그만해요. 정나는 단이를 바라봤다. 김단이, 넌 아직도 내 언니를 너무 깨끗하게 기억해. 김명희도 선택했어.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버리는 선택. 진주는 낮게 물었다. 누구를 버렸는데요? 정나는 대답하지 않고 꽃병을 내려놓았다. 박철수를 찾아. 그 사람이 말해줄 거야. 내 엄마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렸는지. 그날 밤 현주는 아델 저택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송근태는 결국 정난에게 그 사실을 알리러 갔다. 정난은 한여방 안에 앉아 있었고 송근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현준이는? 송근태는 망설이다 말했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최윤아 씨도 만났고요. 정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최윤아가? 송근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련님 출생 서류를 들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정난의 얼굴이 굳었다. 그 계집애가 드디어 미쳤구나. 송근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님, 이제 도련님에게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정난은 웃었다. 솔직히.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솔직히 말하면 현준이가 내 품으로 돌아와. 송근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난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그 아이가 나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어. 엄마가 아니라. 송근태의 얼굴이 아프게 일그러졌다. 정난은 낮게 말했다. 내가 한여복을 입고 바닥을 닦아도 참을 수 있어. 박태호가 날 짓밟아도 참을 수 있어. 그런데 현준이가 나를 버리는 건 못 참아. 송근태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러면 도련님을 더 놓아줘야 합니다. 정난은 그를 노려봤다. 넌 끝까지 좋은 아버지 흉내 내고 싶구나. 송근태는 고개를 떨궜다. 아버지 흉내도 못 냈습니다. 정난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차갑게 말했다. 그럼 이번엔 제대로 해. 현준이가 최윤아 손에 흔들리지 않게 막아. 송근태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정난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최윤아가 가진 서류 가져와. 윤아는 그 시각 자신의 방에서 또 다른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현준에게 넘긴 것은 일부였다. 원본 파일에는 출생 조작 서류 외에도 박철수라는 이름이 들어있었다. 윤아는 그 이름을 읽고 눈을 좁혔다. 박철수. 그녀는 아버지 최삼식에게 달려갔다. 최삼식은 거실에서 술잔을 들고 있다가 딸을 보고 놀랐다. 또 뭐요? 윤아는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아빠, 박철수 알아요. 최삼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 이름을 내가 왜 알아? 윤아는 그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다. 알고 있네. 최삼식은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몰라. 윤아는 다가섰다. 아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진주가 박철수 찾고 있어요. 김단희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최삼식의 손이 떨렸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다. 박철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요. 윤아는 숨을 삼켰다. 살아있어요. 최삼식이 눈을 크게 떴다. 윤아는 화면을 보여줬다. 최근 의료급여 기록. 박철수라는 이름이 다른 가명으로 남아있었다. 최삼식은 입술을 떨었다. 안 된다. 그 사람 입 열면 다 끝나. 윤아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찾아야죠. 최삼식은 딸을 붙잡았다. 윤아야, 제발 그만해라. 너 지금 사람 살리려는 게 아니라 또 불 지르는 거요. 윤아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불은 이미 났어요. 난 안타 죽으려고 뛰는 거고. 새벽 가까운 시간, 단이는 진주의 객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진주가 열었다. 진주의 눈은 붉었다. 방 안 책상에는 백준기 사진과 김명의 기록, 박철수 관련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단이는 그걸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잠 못 잤구나. 진주는 대답 대신 물었다. 이모. 단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진주도 그 말을 하고 놀란 듯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호칭이었다. 단이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며 겨우 대답했다. 응. 진주는 고개를 숙였다. 박철수 찾으면 엄마가 왜 저를 백준기 대표님한테 맡겼는지 알 수 있겠죠. 단이는 조용히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알 수 있을 거야. 진주는 침대 끝에 앉았다. 무서워요. 단이는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나도 무서워. 진주는 눈물을 삼켰다. 엄마가 저를 버린 거면 어떡해요? 단이는 바로 대답했다. 그건 아니야. 진주는 단이를 바라봤다. 단이는 더 가까이 앉아 진주의 손을 잡았다. 명희 언니는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숨기는 방식이 틀렸을 수는 있어도 널 버리진 않았을 거야. 진주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걸 믿고 싶어요. 단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내가 같이 믿어줄게.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대신 믿을게. 진주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참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처음으로 서로의 빈자리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아침이 되기 전 제임스에게서 연락이 왔다. 진주는 바로 전화를 받았다. 제임스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박철수 찾았다. 진주의 손이 굳었다. 단이도 곧바로 몸을 일으켰다. 제임스는 말을 이어갔다. 본명은 박철수지만 지금은 박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지방 요양시설에 있어. 그런데 누군가 이미 그 사람 기록을 조회했어. 진주가 물었다. 누구요? 제임스는 잠시 망설였다. 최윤아 쪽에서 접근한 흔적이 있어.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단이는 즉시 일어섰다. 우리가 먼저 가야 해. 진주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요. 단이는 진주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절대 혼자 안 보내. 같은 시각 현주는 유나가 보낸 추가 메시지를 받았다. 박철수. 당신 출생 조작과 7년 전 사건을 모두 아는 사람. 현주는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이름을 빼앗겼는지, 왜 어머니가 자신을 평생 거짓 속에 묶었는지 알아야 했다. 그는 외투를 집어들었다.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남아 있었다. 송근태, 정난, 진주, 단이. 그는 아무에게도 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홍영실이 따라 나와 울먹였다. 유나야, 어디 가는 거요? 유나는 운전석 창문을 내렸다. 나 살 길 찾으러. 홍영실은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그 길이 또 남 죽이는 길이면 어쩔 거요? 유나는 잠시 멈췄다. 그 말은 가슴에 박혔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번엔 안 죽게 할 거야. 나도 남도.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유나의 얼굴에는 자신도 믿지 못하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델 저택 한여방에 있던 정난도 움직였다. 그녀는 송근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숨겨둔 작은 휴대폰을 꺼냈다. 번호 하나를 눌렀다. 통화가 연결되자 정난은 낮게 말했다. 박철수 위치가 나왔어. 그 사람 입 열기 전에 데려와. 수학이 넘어 사람이 뭐라고 묻자 정난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죽이라는 말 아니야. 아직은.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김단희와 백진주를 갈라놓을 수 있어.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송근태가 서 있었다. 정난은 휴대폰을 숨기지 못했다. 송근태의 얼굴이 굳었다. 누님,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겁니까?